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도망칠 때 놓고 간 것들 가운데 성질 나쁜 것들이 하나둘 아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폭력과 체벌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여자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에 남기고 간 나쁜 것들에 대한 경계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체벌은 일본군의 군국주의적 잔재라고 일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제국주의적 잔재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사회 문제로 떠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의 소학교에서는 떠드는 아이들의 정강이를 때린다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체벌을 주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회상하는 영화나 정신력을 강조하는 스포츠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본군 내에서는 폭력이 흔했습니다. 일본군 내에서 폭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 수상이었던 스즈키 간타로는 해군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1887년 일본 해군병 학교를 나온 뒤 장교가 되어 청일전쟁에 투입되었던 그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청일전쟁 당시까지 군대에 폭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는 군이나 학교에 폭력이 심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폭력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까요? 일본군 내에서 본격적인 폭력과 체벌은 러일전쟁 바로 전부터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육군 장군 출신인 가와베 마사카즈가 전후에 쓴 일본 육군 정신교육서에 러일전쟁을 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은 그때 상대할 러시아가 강대국이며 덩치가 크고 장비도 좋아서 일본이 당해내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은 훈련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총알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정신도 약했고 상관에 대한 복종심도 없었습니다. 왜소한 일본군이 러시아군과 백병전을 하게 되면 당할 재간이 없어서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당장 전쟁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강한 훈련과 꼼꼼한 작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영국 등의 도움을 받아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에 상대할 서구 열강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에 비해 인구도 적었고 군사력이나 공업생산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기댈 것은 정신력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군에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일본 정신이라는 글이 새겨진 남학신을 신게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허덕거리는 군인들에게는 가혹한 체벌을 가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성 체벌을 두려워한 군인들은 훈련에 필사적이었습니다. 명령에 잘 따랐습니다. 가와베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일본군에서의 체벌은 학교로 번졌습니다. 일본왕 다이쇼 말기부터는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소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이 예외 없이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인은 호되게 훈련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인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신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리와 이유도 모른 채 제국주의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은 어디까지 단련될 수 있을까라는 어린이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에서 졌고 군대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을 쥐어짜던 폭력과 체벌은 일본 사회 곳곳에 암적인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체육계에서도 정신력을 강조하면서 선수에게 체벌을 가하는 불행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기와 탄약의 부족이나 체력의 열세를 정신력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패전 직후에 일본왕 히로히토도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일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문부과학대신 출신자는
체벌 금지는 경찰관에게 권총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은 인격과 문명의 후진국입니다. 학교 교육과 스포츠를 통해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께 행복을 일궈가는 과정을 배우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남겨놓은 체벌과 폭력은 그 반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에 힘들어하고 외로워지는 것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전시의 일본군은 그들이 말하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천황의 군대였습니다. 중대 단위는 하나의 집으로 또 내무반을 가정으로 여겼습니다. 일본군은 내무반이 전시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최소의 전투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함께 지내면서 반원들을 전투력 있는 병사로 훈련시켰습니다. 내무반 단위로 병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혹한 체벌을 동원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제국주의 일본군의 정신력 훈련 항목을 소개합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군기를 몸에 익히고 군인이 갖춰야 할 각종 선량한 품성을 형성하는 훈련을 한다. 둘째, 혈육과 같이 친해져서 군이 원하는 것을 목적에 따라 강한 단련을 이루는 가정적인 훈련을 한다. 셋째, 전시에 준하는 조직의 명령 하달과 근무 요령, 진지 내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한다. 넷째, 명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물자 부족을 참아내면서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한다. 다섯째, 규율과 자세가 바르고 시간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 여섯째, 예의 범절에 대한 훈련을 한다. 일곱째, 마필의 사육과 관리, 무기와 군복을 손질하고 보관하며 항상 이를 준비해 놓는 훈련을 한다. 여덟째, 소방과 비상소집 연습 훈련을 한다. 아홉째, 위생을 중시하는 훈련을 한다. 앞에서 열거한 일본 군들의 정신적 훈련 항목을 보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컴컴한 곳에서 누구에겐가 폭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을 멈추게 하고 노예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일본군의 세뇌 훈련 원리였습니다. 열거한 9가지 항목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여지없는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군들의 그렇게 비인도적인 폭력성은 일본 점령기를 끝낸 이 땅에 남아서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체벌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체벌을 교육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요. 김홍도가 남긴 풍속화 서당에 훈장과 친구들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훈장에 앉아있는 책상 옆에는 가느다란 회초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광경이 무섭다기보다는 가엾지만 아이가 울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즉 환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무서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정신적 훈련 내용은 음침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런 훈련의 결과가 만들어낸 부작용들은 모두 비공개적인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폭력들이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일본 체육학회는 일본 체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체벌을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체육학회는 체벌로 선수를 지도하는 교사나 코치는 동물 조련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선수를 폭력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이 나오기 며칠 전에 오사카의 남자 고등학교 농구 선수가 코치의 가혹한 체벌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은폐 습성이 뿌리 깊은 일본에서는 패전 이후에 학교와 스포츠계에 폭력적 체벌이 끊임없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제국주의 본거지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밟고 간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들이 뿌려놓은 악의 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뿌리고 간 못된 성질의 잔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뿌리를 뽑는 일을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